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금융재테크 정보를 공유하는 종합자산관리 채널 머니몽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금융재테크 머니몽TV입니다. 근본 영상은 최근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 그리고 관세 불확실성 이슈에도 불구하고 최근 글로벌 증시는 4월 저점 대비 20% 이상 회복하는 강세장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월 1%, 연 17%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는 월배당 ETF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초자산이 코스피 200 국내 고배당주 커버드콜 ETF의 6월 분배금 수익률에 대해서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산에 강남 부자분들이 포트폴리오에 높은 투자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뭔지 알아보고, 그리고 이러한 국내 배당주를 연금 계좌로 운영했을 때 과연 효과적인 방법인지 아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수를, 국내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에서 받는 분배금은 비과세라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정확하게 맞는지 한번 알아보는 영상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배당 커버드콜 ETF 기초자산이 코스피 200 그리고 국내 고배당주입니다. 자, 최근에 한 달 동안에 코스피 200 지수를 보게 되면 그래도 약진을 했죠. 네, 6.36%의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박스피의 오명을 벗는 듯 합니다. S&P 500이 한 달 동안에 한 6.5%, 나스닥 같은 경우도 한 10% 올랐지만 특히 직투하시는 분들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많이 내렸죠. 예, 환율까지 감안하게 되면 환율의 환차손이 마이너스 한 6% 정도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선방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코스피 200 지수 또 국내 고배당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커버드콜 ETF 국내 대표적인 4가지 ETF가 있습니다. 다 합쳐가지고 설정액은 벌써 1조 원이 돌파된 상황입니다. KB자산운용에서 하는 라이스 200 위클리 커버드콜과 삼성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이 대표적입니다. 둘 다 기초자산은 국내 대표 지수죠. 네, 코스피 200 지수고 연 목표 분배율은 배당으로 한 2%,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 콜옵션 매도를 통해서 옵션 프리미엄으로 한 15% 정도를 확보해서 연 목표 분배율 17%, 상당히 높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번 달에도 월 분배율이 1.49%, 1.42% 목표 분배율을 초과 달성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권에서 상방과 하방을 제한돼서 어느 정도 움직이는 지수 특성상 ATM 일주일짜리 만기가 남아있는 만기를 일주일에 한 2번, 한 달에 최대 8번 정도 콜옵션 매도를 하는 위클리 옵션 전략을 활용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차이점은 코덱스 200은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로 목표 분배율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 분배율을 딱 달성하기 위해서 콜옵션 매도 비중은 30% 이내로, 그리고 기초자산 상승률은 한 70% 정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스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이 옵션 프리미엄을 목표 분배율 이상으로 더 많이 달성하기 위해서 콜옵션 매도 비중은 최소 30%에서 최대 50%, 100%까지 유연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신 단점은 뭐죠? 코스피 200 지수의 기초자산 상승률을 70% 이상 쫓아가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는 한 3, 40%, 50% 정도밖에 쫓아가지 못하는 게 단점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지수를 보시게 되면 코스피가 6.36% 올랐는데 코덱스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 한 70% 정도, 4.2% 기초자산이 상승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하지만 라이스 200 같은 경우는 분배율은 상장이 1.49% 높게 줬지만 기초자산 상승률은 코스피 200 지수보다 훨씬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말 배당이고 하나는 월중 배당이다. 이게 이제 차이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커버드콜 ETF의 기초자산이 지수가 아닌 국내 고배당주입니다. 고배당주에는 외국인 자본이 많이 들어오는 대표적인 게 이제 금융주, 은행주죠. 그래서 은행주로 구성되고, 은행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뭐 KB금융이라든가 뭐 신한, 하나금융지주가 높은 시총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은 뭐 삼성화재, 보험은 뭐 DB손해보험,
이런 금융주 중심으로 위클리 옵션 전략을 활용하고 목표 분배율 한 15% 정도 월말 배당으로 나타내는 게 코덱스 금융고배당 탑10 타겟 커버드콜로 최근에 그 또 하나가 이제 플러스 고배당주 위클리 커버드콜도 여러분들 많이 하고 계시죠. 예. 요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주뿐만 아니고 다른 그 배당주 특히 뭐 자동차주 기아 비중도 높고요. 그다음에 통신주 그다음 필수 소비재 비중도 각가지 분산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위클리 옵션을 쓰고 있고 월말 배당입니다. 하지만 플러스 고배당주의 위클리 커버드 콜은 고정 커버드 콜로도 나와 있으니까 고정 커버드 콜로 활용하시는 분들은 월중 배당으로 분배율을 받으실 수 있다. 월중 배당이면 분배금 지급일이 언제입니까? 매달 15일 이런 걸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금융고배당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아주 양호하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를 그 아웃퍼폼하는 6.65%, 6.97%. 그러니까 수익률도 좋고 분배율도 좋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나타내는 게 최근에 고배당주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종목 중에 대표적인 자산이죠. 그래서 강남권 부자분들도 많이 지금 그 투자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한번 뭡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연배당이 한 1.8에서 2%, 옵션 프리미엄 15% 해서 한 17%.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배당만 과세고 이 옵션 프리미엄이 비과세예요. 그리고 고배당주 같은 경우도 연배당이 한 5에서 6%, 옵션 프리미엄으로 한 10%에서 15%의 분배율을 지급하는데 옵션 프리미엄은 비과세입니다. 햇볕을 보게 되면 국내 상장된 국내 ETF, 특히 기초자산이 코스피 200 지수나 국내 고배당주 같은 경우는 우리 그 매매 차익 어떻습니까? 대주주가 아니고 장외 거래가 아니고 그리고 비상장 주식이 아닌 이상은 매매 차익은 비과세죠. 우리 개인 주주분들은. 그리고 더 하나 중요한 거는 이 높은 옵션 프리미엄도 세법을 보게 되면 국내 장내 파생 상품에 대한 차익은 과세에서 제외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옵션 프리미엄도 비과세이기 때문에 요 작은 수익인 배당만 과세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상대적으로 과표 기준 가격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낮죠. 그래서 거의 비과세예요. 하지만 최근에 그 3월 법인 결산을 또 통해서 그리고 연간 배당이라든가 분기 배당 비중 또 특별 배당 비중이 높아져 가지고 3월 같은 경우 계절적 영향도 있죠. 만약 금융고배당 탑10 같은 경우는 3월에 그 좌당 분배금이 124만 근데 과표 기준 가격도 124만 4월은 122원에서 과표 기준 가격도 122원으로 100%다 과표 기준 가격에 잡힌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30%만 반영이 됐고요. 하지만 그 3, 4월은 이제 계절적 영향이고 그 이후에는 이 배당을 제외한 옵션 프리미엄과 매매 차익은 과표 기준 가격에서 제외되는 것을 1월부터 나머지 요 계절에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금소세와 건보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다는 것은 내 실질 수익률이 높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커버드콜 ETF 전략이 싫으신 분들은 한국판 슈드라고 하는 여기서 커버드콜 전략을 뺀 플러스 고배당주 한 5% 정도 최근에는 이제 그 주가가 높아져서 한 4.9에서 5% 월분배입니다. 배당 성장률 12%. 최근에 그 K슈드 같은 경우는 5월 1일 기준으로 그 분배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63원에서 한 주당 그 73원으로. 그리고 또 이번 달,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상장한 미래세 자산운용의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한국판 슈드라고 해가지고 그 미국 슈드의 그 로직을 그대로 방법론을 적용하는 ETF도 나왔으니까 커버드콜 ETF를 안 하실 분들은 또 이런 일반형 ETF를 관심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연금 펀드로 이렇게 커버드콜 ETF를 담을 수 있는데 연금 펀드 장점이 있나요? 없나요? 물론 배당 소득은 국내 같은 경우는 과세 이연이 됩니다. 외납세액에 적용을 받지 않죠. 하지만 어차피 매매 차익은 비과세고 옵션 프리미엄도 비과세이기 때문에 비과세되는 상품을 굳이 절세 계좌에 담을 필요는 없습니다. 차라리 국내 상장 해외 ETF, S&P 500이나 나스닥 100,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를 담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이번 주죠. 어떤 뉴스가 하나 나왔죠. 국내 상장 해외 ETF, 특히 뭐 슈드나 배당 다우존스 같은 경우 ETF에서 배당을 받으면 외납세액 공제 적용받는 거 다 아시죠? 15% 한미 조세 협약에 의해서 원천 징수가 됩니다.
과세연이 안 되죠.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감세 법안에 그 예산 그 조정 법안이라고 해가지고 OBBB 법안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그 감소된 세수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좀 세율을 높이겠다. 특히 배당 소득은 5%에서 최대 20%까지 더 올린다고 합니다. 하원은 이미 통과가 됐어요. 그러게 되면 이 배당 소득이 15%가 아니고 20%, 최대 35%까지 만약에 과세된다면 투자에 실질 수익률 감소로 메리트가 없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유의하게 그 참조해서 관심 깊게 보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세금과 이런 기타 비용, 부대 비용을 줄여야만 내 실질 수익 높이기 때문에 우리 금소세라든가 이런 데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금융소득종합과세 한번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내가 투자를 했는데 연간 이자를 받으면 이자소득, 배당을 받거나 분배를 받으면 배당소득세 과세가 되죠. 그런데 개인별로 2천만 원이 안 되면 15.4%로 보통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하지만 내가 연간에 배당과 분배금을 한 5천 정도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죠? 원천징수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초과분 2천만 원이 초과되게 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포함이 돼서 다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득이 있겠죠. 그 소득과 합산해서 그 8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과세되는 게 특징입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5천만 원 정도의 배당, 분배금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천만 원이 초과됐죠. 그럼 초과된 부분이 얼마죠? 3천이죠. 이 초과된 3천만 원을 여러분들의 다른 소득, 뭐 기타 소득이라든가 아니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근로소득, 연봉이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우리 자영업자 사업소득, 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연금소득과 합산해가지고 한 번 더 세금을 낸다. 추가과세다. 이게 이제 특징입니다. 그래서 종합과세로 한 번 더 세금을 낸다는 거죠. 그럼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과표를 보시게 되면 6.6%부터 최대 49.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돼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왜 세금을 두 번 내느냐, 이중과세 아니냐 하지만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14% 원전 징수한 것은 기납부세액공제로 빼주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 IS 계좌 가입하신 분들 의무 가입 기간 3년 지나면 만기 연장하시는 분들 많은데 종합과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만기 연장이 안 된다는 거 참조로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은퇴하신 분들 직장 다니는 자녀 명의로 그 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 안 내기 위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시는데 이 피부양자 자격이 자동으로 박탈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세금을 많이 내느냐? 그건 아니에요. 내가 다른 소득이 없고 특히 은퇴하신 분들, 주부님들 금융소득만 있습니다. 그 금융소득이 뭐 5천만 원 넘게 받으셔도 종합과세에 해당은 되지만 다른 소득이 없기 때문에 7,724만 원까지는 종합과세에 해당은 되지만 납부할 세금은 얼마입니까? 제로입니다. 하지만 이제 건강보험료는 내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금소세와 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개인별로 통장 쪼개기를 해야겠죠. 명의를 분산해야 됩니다. 배우자 명의, 자녀 명의, 사전 증여. 우리 성인 자녀 5천, 미성년자 2천, 배우자 6억까지 증여세 없기 때문에 이것도 활용하시고요. 이자 받는 시기를 기간을 분산하는 방법도 있고 세금은 내지만 종합과세와 건보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분리과세, 또 아예 세금을 안 내는 비과세는 여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옵션 프리미엄이 여기 적용이 안 되겠죠. 그 다음 미국 주식과 미국 ETF 투자하시는 분들, 직투하시는 분들은 양도세라는 걸 냅니다. 양도세는 수익난과 손실난 거를 상계 처리해서 손익통산이라고 하죠. 250만 원 공제해서 양도세를 내기 때문에 세금은 내지만 역시 금소세, 건강보험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 주식을 배우자 명의나 자녀 명의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연간 수익이 100만 원 이상 나신 분들은 우리 연말정산할 때 그 기본공제, 인적공제, 피부양 인적공제에서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빠지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소세 권리 해당되시는 분들은 우리 국세청의 TIS, Tax Integrated System이죠. 국세통합 전산망 시스템에 여러분들의 금융거래 내역이 통보가 됩니다. 부담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당장은 문제 없지만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신규 아파트, 부동산 사실 때, 또 상속이 발생했을 때, 증여가 발생했을 때 자금 출처 대상자에서 여러분들의 신용정보 조회 동의 없이도 과세 관청에서
금융거래 내역을 일괄조회할 수 있으니까 여기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금소세는 피하시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금소세 말고도 이제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죠. 우리 실질 수익률이. 그래서 건강보험료는 2단계 개편안이 2022년 9월에 개편이 됐고 현재 적용되고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눠져 있는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우리 직장에서 건강보험료 얼마 냅니까? 월 소득의 7.09%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장기요양 보험이 있죠. 이거를 또 한 10% 더하게 되면 한 8% 정도 됩니다. 이거의 절반은 직장에서 내주고 나는 월소득의 4% 정도 낸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급여 말고 내가 어떤 뭐 배당을 받거나 분배금을 받거나 임대 수익을 받아가지고 급여의 소득이 2천만 원이 초과됐다 하시는 분들은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더 내셔야 됩니다. 얼마 더 내야 될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자 배당 분배금을 내가 5천만 원을 작년에 벌었습니다. 그러면 2천만 원 초과된 부분이 얼마죠? 3천이죠. 3천에 8%, 약 240만 원을 더 납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역 가입자분들은 좀 다릅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과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그 건강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자 배당 분배금 같은 금융소득은 내가 500만 원 벌었어요. 이거는 포함이 아닙니다. 0입니다. 1000만 원 넘었을 때만 합산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똑같이 내가 5천만 원 정도의 배당 분배금을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직장인 분들은 2천만 원 초과된 금액 3천만 원을 적용됐지만 지역가입자분들은 좀 억울하죠. 전체 금액이 다 적용되기 때문에 5천만 원에 8%, 400만 원을 추가적으로 건강보험료가 더 내야 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천만 원이 초과됐기 때문에 그 자녀 명의의 그 피부양자 건보료 그 자격이 취소된다. 이것도 하나 따라올 수가 있고요. 나는 1,000만 원 정도밖에 금융소득이 없다 하시지만 2천만 원이 안 된다 하실지라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재산세 과표 우리 재산세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의 몇 퍼센트? 한 60% 적용해 가지고 통상 5억 4천에서 9억 그럼 시가로 한 15억 이상 아파트를 가지신 분들은 한 1,000만 원만 금융소득이 넘어가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20억 이상의 고가의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들은 금융소득이 한 푼도 없어도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라는 걸 참조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그 코스피 200 지수 국내 고배당주를 기초자산은 월배당 커버드콜 ETF의 6월 분배금 수익률에 대해서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실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인 금소세, 건보료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영상으로 꾸며봤습니다. 어떻게 도움되셨습니까? 이러한 영상과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또 이러한 자산관리 관련 내용들을 계속해서 영상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